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평소에 실감하지 못하지만 서양 사회에서 인종차별은 수십 년 넘게 해결되지 않는 난제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여행을 처음으로 하는 지인에게 흔히 하는 조언을 떠올려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하니까요. 유럽에서 소매치기 다음으로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인종차별이야. 혹시 모르는 사람이 길에서 말을 걸거나 접근하면 우선 피하는 게 좋아라고요. 한국에서 듣기 힘든 특이한 단어까지 듣기도 합니다. 칭챙총 같은 것들이요. 아무튼 조금 수그러들었다 싶었던 인종차별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동양인을 타깃으로 한 혐오 범죄도 미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일반인뿐만이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 같은 유명인도 영국에서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것과 동시에 숱한 인종차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관중이 손흥민 선수를 향해 눈을 찢는 행동을 한다거나 그의 SNS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박쥐랑 개나 먹어라, 쌀을 먹는 사기꾼 등의 인종차별적 악플을 남긴 일도 있었죠. 어쩌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은 보입니다. 수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한국인의 활약이 미국과 유럽의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목격되고 있으니까요. 사실 해외 전문가들은 한류 바람이 불기 이전부터 한국인만의 멋이 있고 한국인만의 특색이 있다는 평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과거 한국의 일반인들도 해외 유명 프로그램에 나가 한국인의 멋과 예술성을 보여준 사례가 많이 있었고, 이러한 작은 것들이 모이고 모여 한국에 대한 좋은 감정을 심어주고 한류에 조금씩 영향을 끼쳐왔다는 것이었죠. 오늘은 외국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종 관련한 차별적 반응이 유난히 많이 관찰되는 독일과 호주를 깜짝 놀라게 한 의지의 한국인 두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약 9년 전 독일 갓 탤런트 프로그램에 출연해 큰 화제를 모은 한국 여성이 있었는데요. 9년 전 한국의 위상은 현재와는 조금 차이가 있었을 때였죠. 독일 오디션 프로에 한국인이 등장하자 독일 유명 음악가 디터 볼레는 한국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왜 그렇게 헝클어졌냐? 독일어 발음이 왜 그러냐? 난 당신의 가슴밖에 보이지 않는다 등의 멘트로 이곳에 출연한 한국 여성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이에 한국 참가자는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하며 바이올린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녀는 대중성이 다소 떨어지는 연주를 시작하며 음이탈까지 내어 관중들의 심한 야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그녀는 머리를 풀어 헤쳤고 마이클 잭슨의 스무스 크리미널을 본격적으로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관객들의 질타와 야유는 어느새 환호성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관객들은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 거지? 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사위원들조차 그녀의 환상적인 연주에 자신의 발언을 후회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다물지 못했죠.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쳤고, 그녀를 비꼬았던 심사위원은 자신의 행동과 발언을 사과하며 무례한 관객들을 대신해서도 사과한다고 그녀에게 정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선옥 씨로 독일에서 코리아 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엄청난 실력의 바이올리니스트인데요. 사실 이선옥 씨가 디터 볼렌에게 인종차별적 조롱을 들었던 첫 번째 연주곡은 막스 브루흐의 아다지오라는 곡입니다. 바이올린으로 연주하기에 극도로 까다로운 곡이라고 하죠. 그 전까지 조롱 일색이던 심사위원들이 표정이 진지해진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방송이 나간 후 독일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첫 번째 곡이 연주하기 얼마나 어려운 곡인데 음악의 음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왜 아는 척을 하는지 모르겠다. 심사위원과 방청객 수준이 부끄럽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하죠.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지만 근거 없이 이선옥 씨의 연주를 비난한 독일인들의 무례함에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선옥 씨는 13세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했으며 비엔나 뮤직스쿨과 클라우스 메첼 대학교를 졸업한 재원으로 당시 비엔나 국립음대 석사과정을 밟는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은 그녀는 독일을 비롯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무대를 누비며 솔리스트로 활동하며 유명 지휘자들과 협연을 펼쳤고, 현재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어 전 세계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음대의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마지막 소감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받은 야유는 너희들의 기립을 위한 단계였다고 발언해 마치 작품성 높은 반전 영화를 본 듯한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편견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자신의 끼로 승부를 본 대담하고 멋진 모습이었죠. 다음은 호주의 임다미입니다. 그녀는 오페라 가수였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음악을 접하면서 성장했고 9살에 한국에서 호주 브리즈번으로 이사했습니다. 임다미는 가수의 꿈을 키우고 있었고 호주 그리피스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뒤 2010년 한국에서 첫 정규 앨범을 발표했지만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죠. 그리고 2013년 임다미는 호주의 엑스팩터라는 오디션에 참가하게 되었고 결국 동양인 최초로 우승까지 거머쥐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호주 오디션에서 우승한 뒤 자신의 블로그에 한국인으로 이런 자리에 오를 수 있어 너무 기쁘고 앞으로 한국을 빛내는 가수가 되겠습니다라며 우승 소감을 밝혔는데요. 임다미는 9살에 호주로 이민을 가게 되며 호주로 국적이 바뀌었지만 자신이 한국인임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호주 인터뷰에서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호주의 인종주의자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은 호주 오디션에 참가하기 직전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인데요. 심사위원들은 동양적인 그녀의 외모를 보고 어디서 왔냐고 물었고 임다미는 한국에서 태어나 9살 때 호주로 이민 왔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임다미를 보며 뭔가 의심쩍어하는 표정을 지었고 그녀가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를 부른다고 하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기기까지 했죠. 그런데 웬걸? 끝내주는 목소리로 현장을 가득 채웠는데요. 결국 심사위원들은 기립박수를 쳤고 관객석에선 엄청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심사위원은 당신이 이런 목소리를 가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정말 멋진 목소리를 가졌고 당신은 이미 스타다 등 찬사를 던졌고 결국 심사위원 4명 모두의 합격을 받으며 다음 무대로 진출하게 됩니다. 이후 임다미 씨는 호주 대표로 뽑혀 61회 2016 유로비전송 콘테스트에 참가했고 준우승까지 했죠. 그녀가 더 특별한 것은 오디션에 참가하며 했던 말 때문인데요. 이때 그녀는 내가 이 오디션에 참가한 이유는 나같이 평범한, 아니 그냥 그런 사람들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라고 했죠.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선옥 씨처럼 힘든 상황을 자신만의 매력으로 극복해내고 그 행동의 이면에 가슴을 울리는 따뜻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 인상적인데요. 물론 최근에는 서양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한국인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말만 꺼냈는데 호감을 보이는 심사위원이 있는가 하면 한국인의 끼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하며 도리어 참가자에게 이것저것 묻는 사람들까지 있죠.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주목받고 있는 요즘 한국인들이 미디어 전면에 나서서 인종차별 폐지를 외치고 의식 개선을 요구하는 모습은 속이 시원할 정도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는 한국인들. 이국 땅에서 인종차별과 맞서 싸우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광화문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자료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